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에 대한 설명, 전략 고민 같이 두 분과 해볼 겁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오늘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실적과 관세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자, 오늘 반도체 이야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긴장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면 실적에 대한 좀 민감도가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0.5% 정도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하락권에서 소폭의 하락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이잖아요. 네. 이게 실적에 대해서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미 예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담담하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오늘만큼은 자사주 소각, 매입 규모 이 영향이 크다라고 지금 구간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저는 결국엔 자사주 매입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3번째 하는 거잖아요. 네네. 3번째 하는 거고 아침에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마이너스 거의 2%, 1.5%, 2% 움직임이 나오다가 45분, 41분인가요? 그때 이제 4조 정도 자사주 매입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한 0.5%대로 낙폭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은 바닥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바닥이라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바닥 다음에 계속해서 주가가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지 주가가 오르는 것인데 지금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오늘 실적으로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하게 본 실적 발표가 아니라서 어느 쪽에서 영업이익을 많이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2분기 동안 수출 데이터 상당히 좋았고요. 또 미국의 지금 관세 영향이 없습니다. 관세를 부과받기 전이었고 그래서 사재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제가 추정컨대 파운드리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좋지 못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생각했었던 것보다 재고자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의 감소보다 영업이익의 감소가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을 이제 다음 분기를 확인해보자. HBM 관련돼서도 좀 확인해보자는 심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사주 매입으로 좀 방어를 해주는데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리기보다는 하방을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라서 새로운 트리거가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6만 원은 지켜주고 뭐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뭐 혹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우상향한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조금은 고민해야 될 게 많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실망스러운 실적은 지금 주가 수준에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건지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좀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단기간에 추가적인 동력을 쭉 가져가기는 어렵다로 일단 투자자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완벽하게 반영이 되진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자를 사시느니 그냥 하이닉스를 손해를 보더라도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게 더 맞지 않나. 오늘도 주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하이닉스 지금 8조 원 초중반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잠정 실적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라면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온다라면 결국 하이닉스의 주가는 30만 원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이번 상승기의 최끝단에서의 승자는 하이닉스가 될 수 있다. 하이닉스가 어쩌면 시가총액 1위가 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위협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속도면 충분히 불가능하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앞서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본부장님의 미소 그리고 의미를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전을 해도 SK 하이닉스를 놨다는 것을 앞서 얘기하셨을 때
김대성 본부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건지 워낙 오늘 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상승폭은 더 커지는 구간에서 워낙 물음표가 삼성전자가 많다 보니까 두 종목 딱 놓고 궁금합니다. 조금 더 SK 하이닉스에 오히려 오늘 확인하고는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구간일까요?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머트에서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이 잠정 실적표를 맞아요. 받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표정 관리가 좀 안 될 정도로 좀 놀랐습니다. 많이 안 하죠. 혹시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게 정말로 앞에 숫자가 4조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작년 대비해서 아무리 삼성전자가 디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SK 하이닉스에 내줬다고 한들 3위 마이크론보다도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이크론의 잠정 실적을 통해서 디램의 가격에 대한 수혜가 어느 정도임을, 그리고 이제 HBM이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그로스 마진, 총 마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분기만큼은 삼성전자도 괜찮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의 이제 생각이었고, 아마 시장에 참여한 많은 분들의 생각도 이 부분에 동의는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앞에 4조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이제 추세적으로도 하이닉스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자아가 좀 부딪히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 코스피 3,500 간다면서 4,000 간다면서 그럼 삼성전자 4,500 가야 간다면서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없이는 못 간다는 생각이 계속 지금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게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거든요. 현재 본업 기준으로 보면 앞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수가 간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SK 하이닉스만 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네요. 삼성전자를 산다 했었을 때 지금의 가격은 사실 부담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부담이, 한 가지 좀 깨름칙한 부분은 뭐냐면 포모에 대한 부담감은 나중에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20%, 30% 이상 갈 때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물론 매수한 가격보다 오르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익을 못 내는 것에 따른 포모 현상은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급락장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급등할 때, 그리고 현재 지금 급등할 때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그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다들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반도체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네.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에요. 지주사도 있고 금융사, 은행주, 그렇기에 종목을 좀 잘 고르긴 해야 되겠지만 삼성전자도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죄송스럽지만 좀 애매모호한 답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이 한 계단 내려와 보면 어때요? 삼성전자는 지수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소부장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철한 시장 반응이 나올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걸까요? 이미 그들은 냉정하게 소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결과치가 안 좋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외를 더 받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삼성 밸류체인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들 있죠? 원익그룹주들. 원익그룹주들의 주가를 좀 추이를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만큼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소부장주들도 추가적으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한 가지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은 올라올 때 상승의 제한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쪽에 무게를 두는 재료라고 해석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 요인이 있으면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키워드에서 삼성전자 실적 위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관세라는 또 다른 큰 키워드 조금 더 많이 담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조선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협상 카드로 나올 수 있다, 실적 괜찮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수주 키워드까지 긍정적인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와 완전히 다르죠. 유창희 본부장님께 네. 조선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계속 조정권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뉴스를 커버를 했는데 오늘 다시금 움직임 나옵니다. 타격이 컸던 미국 협상 카드,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강한 쪽이 워낙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한번 MRO 쪽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한 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인지 이쪽 먼저 점검해 볼까 봐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금 조방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방사는 조금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기간 조정의 연장선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간 조정의 연장선이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엔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2분기 실적이 딱 발표가 됐는데 예상했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네라고 해석이 되면 좀 주가가 한 번은 크게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무슨 예를 든다면 1대1 비교는 아니겠지만 현대로템이 거의 뭐 9조 원대 수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우리나라 지금 그날 주가를 보면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그 이상 뭔가가 있을 수 있겠느냐. 9조 원 찍어줬는데 1조, 2조가 별로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성에 안 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주가 만약에 2분기 실적을 딱 공개를 했을 때 겨우 이 정도야 라는 분위기라면 주가는 좀 하락을 하겠지만 좋아 하면은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보면 조선주들이 꽤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횡보, 박스권의 흐름들의 연장선이라 보고 있고 결국에는 7월 말, 8월 초 실적 발표를 할 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창현 본부장님, 조선은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민감도가 높아지면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관세보다는 실적으로 많이 지금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왜냐하면 관세라든지 알래스카라든지 MRO 관련돼서는 이미 주가에 전 충분히 녹아들어져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또 이제 관세 관련돼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결국 알래스카밖에 없나? 결국 뭐 MRO밖에 없나? 근데 MRO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선택사항인 것이지 필수사항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그 논리로 주가가 오르는 건 전 제한적이다. 오늘도 사실은 상승하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옆으로 그냥 그동안 빠진 거 일정 부분 반등 정도 주는 수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 협상용 카드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기존의 논리대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고점을 뚫어주면서 계속 신고가를 낼 수 있느냐 여부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동양철강과 같은 LNG는 그냥 테마의 영역으로 짧게 수익 챙기는 전략으로 정리를 제가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뭐 그쪽은 좀 단기 이슈로 움직이는 부분들이라서 너무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올라왔을 때 비중 줄이시거나 혹은 저점에 잘 매수가 되신 분들은 좀 이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강한 쪽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이 부분은 김태성 본부장님과 해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조선주 저희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삼성중공업 많은 다른 시선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FLNG였습니다. 네, 오늘 상당한 계약금 규모의 아프리카 FLNG 예비 협약 소식이 나왔고 리포트까지 나왔어요. 시나리오 그리신 대로 그림은 그려지고 있는데 이런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계속 끄덕임 주실지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올라오니까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분이 사실 좋네요. 저도 오늘 기분 좋았어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만 하더라도 조선주 보고 계셨던 분들 좀 가슴 철렁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시에 삼성중공업 이야기 드렸던 거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다른 조선사들과는 조금은 특별함이 있어야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갈 거냐 말 거냐가 저는 정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이 본부장님께서는 MRO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MRO가 안 좋다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계속 이제 반복된 이야기이다 보니 MRO 말고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계속 찾고 있는 와중에 삼성중공업은 벌써 전체 수주 잔고의 10%가 FLNG 쪽으로 잡혀 있고 그냥 기대감,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수주 공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준비들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조선주를 보실 때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따로 떼어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조선주 이야기하면 의뢰 그럼 조선기자재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지금 조선기자재는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특정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기에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조선과 조선기자재를 통틀어 봤을 때
그럼 누가 수주잔고 기준, 누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장 탄탄함을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면 일단 삼성중공업이 저는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과거에는 가장 큰 악재였던 혼자 영업이익이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가장 덜 오른 기업으로 또 볼 수 있는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가에서 2만 원 이상 보더라고요. 아직도 봐도 된다라는 차별화된 전략. 이제는 우르르가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돼서 조선 섹터 이야기해봐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이는 쪽 정책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볼까요? 아무래도 외부 악재는 담담하게 그리고 내부 호재는 좀 뜨겁게 시장 반응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인 것 같은데요. 자, 정책에 대한 이야기 증권, 은행 중심으로 먼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지금 증권주도 강하고요. 시중 은행 쪽도 강합니다. 일단 재료를 쭉 찾아봤더니 배당 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으로 묶이더라고요. 정책의 힘은 알겠는데 워낙 강합니다. 오늘 뭐 시중은행 쪽에서 신고가 뚫고 뭐 네. 7%, 8% 수급이 워낙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이 호재성 재료에 하루에 이만큼 반응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부터는 이쪽 섹터의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증권주들은 증시가 안 꺾인다라면 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면 증권보다는 금융주의사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뭐 분리배당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온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 자체가 계속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다가 이게 뭐 저만의 해석이니까요. 최근에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민간업체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컸었던 부분들이 이걸 금융기관이 조금 주도할 수 있게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 쪽에서 만약 발행을 하려면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 허가제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면 이쪽에 대해서 좀 시장을 만약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엄청 커지게 된다라면 좀 은행주들이 금융지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을 좀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도 모델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신한지주가 제일 많이 오르는 것도 사실은 금융지휘사 중에서 제일 못 오른 것도 있었지만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준비가 좀 제일 많이 된 은행이라면 신한은행이 조금은 잘 되어 있다라는 좀 인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법 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조금 금융지주사 쪽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조금 더 몰리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사를 본다면 좀 작은 쪽도 있는데 대형사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좀 넓게 봐도 되나요? 뭐 요즘에 보면 JB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오늘 6% 올라가면서 신고가고요. BNK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계속 신고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지방은행 금융지주사들도 나쁘진 않다. 일단 지금 상승 추세가 지금 제일 강한 쪽은 이쪽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강한 쪽 금융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쪽 궁금하실 겁니다. 김태성 본부장님도 연결해서 좀 가도록 하죠.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속성이 더 나타날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항상 요즘은 강한 쪽이 더 강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들 워낙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이슈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고배당주와 또 배당 성장주로 또 나눠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위치가 많이 다른지 어느 쪽의 에너지를 더 높게 평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이거는 즉시 시행이 아니라 내년 시행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배당 소득 관련한 세금이 줄어들면 배당을 하고자 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3% 줄 것도 3.5%, 4% 더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 기업 입장에서 배당 말고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데로 흘러갈 자금을 모두 한쪽으로 몰아서
이 배당 성향을 강화시켜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시에 부양할 만한 그 자금이 탄탄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라 이 또한 우리나라 지수에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분리과세를 받게 되면 종합소득에서 이제 따로 떼어서 분리과세를 받게 되면 부담이 덜죠. 아하, 네네. 부담이 덜죠. 그래서 저는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신에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단점은 기대감에 먼저 올랐다가 실제로 시행하면 그 위에 사실 추세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벌써 된 것처럼 바로 시행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면서 지금 추세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악물고 좀 버티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쫓아가기에는 대표적인 성장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술주들도 아니고 테크주들도 아닌데 고점에서 사기엔 저는 나름대로 좀 고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지만 만약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니면 고배당 성장주만 모아놓은 또 ETF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ETF도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많이 올라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리스트업을 해 놓으시되 실제 사고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밍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상법,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키워드 말고 조금 더 넓게 자본시장 활성화로 봐서 지주사에 대한 관심까지 그 순환매 전략으로 보는 건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네. 다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주사, 금융주, 은행주. 근데 이 세 섹터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저는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겨보자면 만약 지수가 올라간다면 아무런 의심 없이 증권주와 은행주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선이 필요하냐면 지주사라서 올라오는 상황이 있거든요. 계열사들이 돈을 못 범해도 지주사라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좀 피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쪽엔 선택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까지 짧게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앞서 증권, 금융 지주사였을 때는 금융 지주사 쪽에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조금 더 크게 지주사로 넓힌다면 기회 요인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로 유창희 본부장님은 보실까요? 뭐 저는 상법 개정이 된다고 해서 모든 지주사가 다 올라갈 것인가? 그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니 계열사들이 실적이 좋고 배당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지 주가가 그 상법 개정했을 때 배당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계열사가 다 적자가 나고 매년 좋지 못한데 단순하게 지주사란 홀딩스, 지주사란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른다? 그건 저는 조금 테마성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법 개정을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은 저는 현대차고로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을 주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현대글로비스를 좀 더 봤는데 이젠 분리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현대모비스 쪽으로도 전 충분히 긍정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배당을 좀 많이 했었던 기업 특히 이제 계열사가 실적이 좋은 기업 HD 현대 같은 경우 오늘 한 7% 정도 6% 정도인가에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전 충분히 HD 현대는 그 계열사 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거 시총을 합쳐도 H현대의 시총을 뛰어넘거든요. 보유하고는 지분만 합쳐도. 근데 그 나머지 비상장되어 있는 것들과 감안한다면 충분히 배당 여력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면서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계열사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쪽에 대한 또 지주사 그러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본에 충실한 돈을 잘 벌고 의미가 있는 쪽을 선별해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책 쪽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가 많고 있는 쪽 골고루 살펴봤고요. 소비로 시선 좀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소비, 실적 한다면 저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K-뷰티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은 어떻게 주가 반응이 나올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적 역대급으로 좋을 거다. 그러면서 증권가의 평가도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미용, K-뷰티에 대해서는 언제나 긍정적인 시선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실적 시즌 지나면서 그래 이만큼 실적이 좋으니까 올랐지라고 주가 정당화가 될지 아니면 그럴 줄 알았어 라면서 차익 실현이 될지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시선으로 수치가 나올 때까지는 K-뷰티 관련주에 대한 대응법은 가져가야 될까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완전 지수, 시장의 형님의 향방? 그렇죠. 오. 그러니까 그 이유인 즉 네. 지수가 좋아도 오늘처럼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들 그 외의 종목군들이 좋으면 화장품주들과 같은 기업들에게도 저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만한 기업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화장품주 혹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실적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올라가니까 역시 화장품주라고 하는 거고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빠졌다면 그래 국장이 결국 세론이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무튼 수급 블랙홀 현상을 좀 일으킬 만한 종목분들이 오늘 쉬어가니까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제 화장품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선별적으로 시세가 좀 나온 쪽은 일부 물량을 조금 줄여보는 것, 그러니까 수익 매도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얼티뷰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와 아마존 또 소비 시즌과 맞물려서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될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역설적으로 또 커지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좋은 결과물을 좀 내고 계시다면 일정 부분 수익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오늘 이 섹터에 나름 마음이 많이 좀 다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파마 리서치 때문에 아, 이게 공평한 운동장이 정말 맞나 라는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파마 리서치가 처음에 분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안 좋게 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인적 분할이 무슨 괜찮은 것처럼 포장이 되면서 처음에 분할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보여지고 제 기준입니다. 것처럼 보여지고 당시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의 손절 매도를 하신 분들만 또 속상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K뷰티는 수익이 나셨다면 좀 챙기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마 리서치가 전체적인 약간 섹터의 흐름을 좀 방해한 그런 네.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무겁네요. 파마 네. 리서치 잡고 또 유창해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실적 포커스로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파마 리서치가 인적 분할 한다라고 했다가 그리고서는 주가 출렁 회복 거의 다 하고 위로 올랐죠. 그리고 오늘 철회 공시가 나온 거거든요. 이 흐름이 전체 섹터에 의미하는 바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파마 리서치는 사실은 조금은 제 입장에서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한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파마 리서치가 올라와서 미용 쪽이 강한가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화장품 쪽은 저는 2분기 실적까지는 주가는 안정적인 상승세가 좀 더 유지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기업별로 다릅니다. 사실 최근에 VT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제 화장품이 끝났다라는 신호가 나오려고 그러면 달바 글로벌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무너져야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의 대장주는 달바 글로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러면서도 내 갈 길 가겠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바 글로벌이 한 21선을 크게 이탈하면서 좀 무너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약간의 경고 신호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뭐 API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모습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 딱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주가가 피크를 찍고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2분기 실적을 찍고 오히려 더 올라갈지 여부는 그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조금 조정 시에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유창희 본부장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랜만에 기사가 많이 나오는 쪽에 AVCNC고 오늘 이 종목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옴이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요.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워낙 강하게 거래를 실으면서 실적 기대감에 초입인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이런 종목과 같은 경우는 어떤 대응으로 봐야 될지 달바 글로벌 보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요즘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뭐 토니모리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한번 줬었고요. 그래서 AVCNC 같은 경우도 일단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온 상황이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 8,000원이나 7,9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번은 분할매수 가능한 가격대다. 이미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량의 거래가 이게 정리되는 거래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매집일 수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있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성공한다라면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추가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종목 대응으로 K뷰티는 좀 오늘 많이 다뤄봤고요. 마지막 또 소비에서 좀 연장선상이겠죠. 엔터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3분기 이제부터 괜찮을까라는 질문 나오는 쪽은 어떤 대응이 유효할까요? 김태성 본부장이 사실 이쪽은 뭐 엔터 실적 기대감이라고는 했지만 실적 서프라이즈까지는 전망이 안 나오고 대부분 실적 부합 요 정도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유독 강해요. 이게 중국 상장주가 국내에서 강하다라는 점, 중국과의 연결고리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펀더멘털 측면으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터 컨텐츠 쪽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카드를 거의 다 썼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남은 건 중국 시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지금보다 얼마만큼의 추가 수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다 보니 엔터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각되는 기업들이 엔터 4사가 아니라 DOU처럼 특별하게 이제 중국과의 이제 연결고리가 강한 쪽이 오늘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강하군요. 컨텐츠 제작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 3가 1에 비해서 2에 비해서 3는 좀 다소 조용하게 흘러 지나갔죠. 그러다 보니 이쪽도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기대감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조금 중소형 컨텐츠 제작사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테마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DOU는 테마가 아니더라도 투자의 관점으로 저는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존의 엔터사들과의 밸류체인 비교는 절대적으로 어렵긴 하죠. 서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지금 DOU 플랫폼에 들어오고 있고, 이걸 정말 중국 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DOU가 지금은 가장 좋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OU에 포인트 주셨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도 이쪽 섹터에서 들어볼게요. 영상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추를 이동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전에 가장 최근에 질문을 제가 했을 때는 정책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쪽을 좀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보면은 뭐 티니핑 하면 쌈지엔터, 그리고 케이팝 데모노터스 하면 스튜디오 미르, 이렇게 특정 호재가 딱딱 연결고리가 매치가 되거든요. 개별 이쪽 재료가 좋다라고 해서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살아날 초입일 수도 있을지, 워낙 이슈가 뚜렷한 종목군이 움직여서 이 방면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은 뭐 컨텐츠 쪽은 참 가려고 하다가도 좀 이제 개별 이슈가 소멸되면 또 좀 주저앉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의 키워드는 이제 중국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새로운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 좀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조정이 나왔고, 또 박스가 하단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한 번 정도는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가격까지 다시 내려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 쌈지 엔터든 뭐 관련해서 뭐 이슈가 좀 있는 것은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역이 계속 확장이 된다라면 결국은 K 컨텐츠 관련돼서 웹툰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좀 주목을 해볼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최근에 보면 주가는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간 조정을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자체는 뭔가 또 기대감을 아직은 기대감이 주가에 남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 쪽은 사실은 너무 많이 오르면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맞고, 오히려 좀 못 간 쪽, 실적이 있는 쪽으로 해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해서 매매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힘도 계속 가지고 가는 구간이란 정리까지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5개 키워드에서 전략 고민 함께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침표 찍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유창희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